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 강의입니다. 오늘은 10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마이트랄 역류가 있을 때 생겨지는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봤을 때 이제 우울혈 증상이래요. 이제 심장이 컨제스티브, 제대로 뛰지 않아서 혈액이 고이게 되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약간 좀 크로닉한 상태를 또 대변해주는 어떤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역류의 양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에오르타 쪽으로 혈액이 계속 새게 되면 당연히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쪽은 레프트 아티륨이 되겠죠. 정답은 A번으로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마찬가지로 역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봤을 때는 증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어큐트하고 시비한 상태의 역류 상태인데, 지금 어큐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리플렛, 마이트랄 리플렛에 있는 유두근의 파일이라든지 여기 있는 하나 문 자체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액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뒤로 새어 나가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풀모나리 베인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따라서 렁 쪽에 저류하게 되는 혈액의 양이 또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풀모나리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질병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폐 부종이 가장 연관 있는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는 객혈이죠. 어떤 객혈 증상, 기관지 쪽을 통해서 혈액이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건 전신 부종입니다. 전신에 부종이 있는 상태. 이건 색전증이고요. 증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 질병 공부하실 때 조금 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짝을 잘 찾아서 문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트럴 역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크로닉한 역류를 만들어냈을 결과물로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부터 볼게요. A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랩트 아티륨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와 다르게 벤트리클 쪽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혈액을 받기 위해서 볼륨을 더 넓게 설정하게 돼서 이제 볼륨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 있겠죠. D번 같은 경우는 보통 역류의 원인보다는 보통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밸브 쪽에 생기는 여러 가지 석회화 물질로 인해서 입구가 막히게 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병을 볼 수 있겠죠. D번은 역류보다는 협착과 관련 있는 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0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하트 사운드와 관련된 문제예요. 시음음인데 보통 이제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좀 대략적인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보고자 하는 시험은 이제 에코 시험이죠. 초음파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메인이고 이런 자료들은 좀 부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질병을 찾는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어떤 질병을 유추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운드와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심자분보다는 어떤 사운드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역류가 만성적으로 눈에 띄게 있는 상태다. 따라서 좀 진행이 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레프트 벤트리클과 레프트 아티륨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쪽에는 아까 전에 문제 보신 것처럼 볼륨 오버로드가 생길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혈액이 뒤로 많이 새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혈액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확장을 하겠죠. 그 역류의 영향을 받아서 레프트 아티륨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압력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혈액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레프트 벤트리클이 혈액을 에올타로 내보내고 나면 이쪽 안에는 압력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아티륨이 압력이 높기 때문에 혈액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데 지금처럼 볼륨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이제 압력이 거의 비슷해서
굳이 혈액을 이제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완기가 시작할 때 혈액이 잘 채워지지 않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차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S1 사운드와 S2 사운드가 거의 대표적으로 들려지는 파트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1이 이제 들린 다음부터 수축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S2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완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트랄이라든지 트리커스피드, 이완기가 시작되어야 되니까 그 밸브들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에이올타라든지 풀모너리는 닫히게 되겠죠. 따라서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좀 입력을 해두시고요. S1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이제 수축기가 시작되어야 되니까 에이올타라든지 풀모너리는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트랄과 트리커스피드는 닫혀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트 사운드에서 어떤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 먼저 갖춰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혈액을 채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크로닉한 변화가 생겨서 서로 압력 간의 차이가 미묘하게 좀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S3번 때는 이제 급속 충만기입니다. 이완기 중에서도 혈액을 빠르게 필링해주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쪽에서 이제 제대로 압력 차이가 생기지 않게 되면서 여러 사운드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S3번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어떤 소화의 경우에서도 좀 어브노멀하게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S1과 S2가 주요하게 들려지게 되고요. S3번은 거의 안 들리거나 또는 정상 상태의 소화에서 들려질 수 있고 S4번은 거의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4번 같은 경우는 이완기 중에서도 이제 심방 수축이죠. 아트리얼 컨트랙션 타이밍에서 들려지게 되는데 워낙 움직임도 크지 않고 해서 주요하게 들려지는 사운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림 보셨고요.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조합해 봤을 때 S3번 이완기 급속 충만기 때 어브노멀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0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심장의 잡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는 하트 사운드였고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들려야 될 사운드가 어떤 다른 잡음에 의해서 다르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문제에서는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 잡음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잘 묘사한 보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역류가 생기는 타이밍은 보통 마이트랄 밸브는 닫혀 있는 상태고요. 마이트랄 밸브가 닫혀 있다면 시스톨릭이겠죠. 수축기 때.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디아스톨릭이라는 표현 자체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번을 일단 제외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시스톨릭 이젝션 머머란 포인트 같은 경우 이제 심장에 수축하면서 나는 사운드는 에이올타에 생기는 스테노시스라든지 이런 레프트 벤트리클과 연관되는 수축기와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번도 제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어떤 메카니컬한 어떤 기계음이 들린다고 하는데 MR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번 보시면 이제 이 표현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시스톨릭 홀로란 표현은 뭐뭐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동의어로는 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판 시스톨릭 또는 홀로 시스톨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수축기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바로 MR과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연관이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이트랄 역류가 생기는 타이밍은 이제 수축기 중간이죠. 이미 수축기 때 에이올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쪽 혈액이 새고 있으니까 따라서 들려지게 되고요. 보시면은 에이펙스 레디에이팅 렉실라 향하는 쪽으로 에이펙스 쪽으로 들려지게 된다. 간단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MR과 연관된 키워드가 여기까지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축기 중간에 이 표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뒤에 또 다른 문제 풀어보시면은 시스톨 이젝션 뭐뭐가 언제 나오는지 또 이런 표현들이 언제 나오는지 나타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시스톨 이젝션 뭐뭐 같은 경우는 에이올틱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젝션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에어타 문이 좁아져 있으니까 또 그렇게 강력한 사운드가 들려져 있을 수 있게 되고요.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아스톨릭, 디크레센도 사운드라고 하는데, 보통은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 이완기 때 소리가 들리려면 이제 마이트랄 밸브는 이미 열려 있는 상태고 에올타 쪽에서 이제 감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은 마이트랄 역류하는 파트고요. 뒤쪽에 여기 관련된 문제 풀어볼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5번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